혹시 책 한 권을 다 읽었는데, 어, 그래서 내용이 뭐였지? 하고 머릿속에 하얘진 경험 없으신가요? 분명히 시간 들여서 읽었는데 말이죠. 누가 줄거리라도 물어보면 설명하기가 참 막막했던 순간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독서법을 진짜 완전히 바꿔드릴게요. 바로 이거죠. 눈은 분명히 글자를 쑥쑥 따라가고 있는데 정신 차려보면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바로 그 순간. 와, 진짜 답답하잖아요. 내가 방금 뭘 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요, 이게 여러분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거, 사실 이건 아주 흔한 현상이에요. 전문가들은 이걸 독서 안개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냥 수동적으로 글자만 멍하니 쫓아가다 보면 누구든 이 뿌연 안개 속에 갇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오늘 그 안개를 아주 쨍하게 걷어낼 방법을 알려드릴 거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첫째, 모든 글에 숨겨진 설계도를 찾는 법을 알아볼 거고요. 둘째, 이야기랑 설명문은 어떻게 다르게 읽어야 하는지 그 차이를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셋째, 정신없는 디지털 시대에 글을 제대로 읽는 법.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여러분의 새로운 독서 도구함에 쏙 넣어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글의 설계도 찾기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모든 이해의 출발점은 바로 글의 전체적인 뼈대, 그러니까 이 설계도를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글의 구조라는 게 뭐냐면요. 정말 간단해요. 작가가 자기 생각을 어떤 순서로 어떤 방식으로 정리했는지를 보여주는 틀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죠? 싶으시죠? 왜냐하면 이 구조를 알아야만 우리가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오래 기억할 수 있는 핵심 열쇠를 쥘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작가들이 자주 쓰는 몇 가지 대표적인 패턴이 있어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뭔가를 자세히 설명하는 묘사,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는 순서, 두 가지를 맞대보는 비교, 원인과 결과, 그리고 문제와 해결, 딱 이런 것들이죠.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요리할 때 레시피를 따르는 것과 같아요. 우리 뇌는 이런 익숙한 패턴을 딱 보면 아하, 이 글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구나 하고 예측을 시작해요. 그러면서 정보를 훨씬 더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정리하죠. 당연히 기억에도 훨씬 잘 남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설계도 비유 이거 정말 중요해요.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제일 먼저 이 구조, 이 설계도를 파악하잖아요. 그럼 마치 진짜 건축가가 된 것처럼 아, 이 정보는 여기에 있고 저 정보랑은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하는 게 한눈에 싹 들어와요. 더 이상 정보의 미로 속에서 길을 잃을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이야기와 설명문의 차이. 근데요, 모든 글이 똑같은 설계도를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글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도 전략을 좀 바꿔야 합니다. 글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정보를 주거나 뭔가를 설명하려는 설명문, 다른 하나는 재미있는 스토리를 들려주는 이야기 글이죠. 설명문은 논리적인 구조, 예를 들면 원인과 결과 같은 걸 따르고요. 이야기 글은 뭐니 해도 인물, 사건, 갈등 같은 줄거리가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뇌도 자동차 기어 바꾸듯이 글의 종류에 맞춰서 딱딱 바꿔줘야 하는 거죠. 그럼 설명문은 논리 구조를 찾으면 된다고 쳐요. 그럼 우리가 좋아하는 소설이나 영화 같은 이야기 글은요? 그 복잡하고 흥미진진한 스토리의 핵심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럴 때 쓰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이야기 지도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이야기의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든 배경, 등장인물, 문제, 사건, 결말 이 5가지 핵심 요소로 착착 분해해서 정리하는 거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일을 겪고 어떻게 됐는가 이걸 한눈에 딱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 비슷한 도구가 또 하나 있어요. 버거 구조도라고 하는데 되게 귀엽죠? 진짜 햄버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맨 위 빵이 이야기의 시작, 즉 도입부고요. 맛있는 패티랑 야채가 잔뜩 들어있는 중간 부분이 바로 본문의 핵심 사건들, 그리고 마지막 아랫빵이 결론인 거죠. 이렇게 그림으로 딱 정리해 놓으면 이야기 전체 흐름이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혹시 에이 이런 건 너무 학생들용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나요? 절대 아니에요. 이건 나이와 상관없이 어떤 독자라도 이야기의 뼈대, 즉 설계도를 제대로 파악하게 해주는 정말 강력한 도구랍니다.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즐길 수 있게 도와주죠. 자, 그럼 이제
무대를 현실 세계, 특히 우리가 매일같이 마주하는 바로 그곳, 디지털 세상으로 옮겨와 보겠습니다. 온라인에서 글을 읽는 건 아시죠? 종이책 읽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디지털 텍스트는 뭐가 다르냐면요. 일단 누르면 다른 데로 휙 가버리는 하이퍼링크가 있고요. 갑자기 영상에 튀어나오고 소리가 들리는 멀티미디어도 있죠. ABC 순서대로 읽는 게 아니라 막 여기저기 정신없이 점프하면서 읽게 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집중력을 사정없이 흩어놓고 독서라는 경험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버립니다. 여기 이 무너지는 다리, 이게 딱 지금 디지털 세상에서의 읽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수많은 정보, 링크, 광고, 이 홍수 속에서 진짜 의미 있고 믿을 만한 정보를 찾아내는 건 꼭 이렇게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운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을 때가 많죠. 그럼 이 혼란스러운 디지털 정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방법은 바로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의 핵심이 도대체 뭐야? 이걸 쓴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쓴 거지? 이건 누구 보라고 쓴 글일까? 이런 날카로운 질문들이 바로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나침반이자 등대가 되어주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모든 것들을 여러분만의 새로운 독서 도구함에 차곡차곡 정리해드릴 시간입니다. 이 도구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독서 생활을 정말 확 바꿔줄 거예요.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기억하세요. 첫째, 무조건 설계도를 찾아라. 글의 전체적인 구조부터 파악하는 겁니다. 둘째, 글의 종류를 파악하라. 이게 정보 전달용인지 이야기인지에 따라 전략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능동적으로 항해하라. 그냥 떠다니지 말고 특히 온라인에서는 계속 질문하면서 의미를 직접 찾아 나서는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글자를 읽는 사람이 아니에요. 스스로 정보의 구조를 꿰뚫어 보고 의미를 만들고 지식을 쌓아 올리는 이해의 설계자가 되신 겁니다. 자, 그 새로운 능력으로 이제 어떤 멋진 것들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다음 독서가 정말 기대되네요.